안녕하세요. 류용원의 국제평화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국방전략위원회 보고서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곧 동등한 적대 세력과 여러 전역에서 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패배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이 방대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지요. 미국의 부채가 3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국, 독일, 일본, 인도, 영국 5개 국가의 경제 총량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인데요. 이 부채는 100일마다 약 1조 달러씩 늘어나 미국민 1인당 10만 4천 달러, 약 1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는 미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예측 가능한 위기는 공공부채이다. 그리고 블랙록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지 못할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니얼 퍼거슨 미 하버드 대학교 교수는 역사적으로 국방비보다 부채 상환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강력한 힘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제국들이 다 망했다는 얘기죠. 한편 미국의 석학 제프리 삭스 교수는 전쟁과 갈등은 힘이 약해진 미국의 망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데 실패하고 대신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패권이 쇠락하면 21세기에는 그 어떤 나라도 패권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세계 각국의 기술, 군사 능력 수준과 인구 규모가 단일 패권국을 압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딥스테이트의 영향 때문에 미국의 안보 정책과 관련된 미국 여론의 역할은 거의 없다. 딥스테이트는 백악관, 국방부, CIA, 의회 소속 군사 외교위원회, 군수산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딥스테이트는 1947년 CIA 창설 이후 약 90번의 은밀하고 노골적인 정권교체 작전을 수행했으며 만연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또 딥스테이트는 약 80개국에 750개가 넘는 해외 군사기지망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전기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과 정권교체 작전의 핵심이다. 전쟁은 인류를 죽이지만 그들은 무기 판매로 부를 축적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은 나토의 무기와 서방의 제재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역시 엄청난 오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두 전쟁 모두 외교를 통해 내일 끝날 수도 있다라고 삭스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역사학자 엠마누엘 토드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은 쇠락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곳이 있다. 유럽 엘리트 독일과 폴란드,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 속국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레바논에서 최고위급 인사들이 암살되는 수모를 당한 저항의 축이 테헤란에 집결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의 보복을 예고하고 본격적 움직임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중동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이슬라믹 지하드, 예멘 후티,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라크와 시리아 민병대 등이 이란과 함께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스 정치국 의장 하니에와 군사 지도자 데이프가 이스라엘 폭격에 사망했고 헤즈볼라 최고위급 지휘관 슈크르도 이스라엘 공습에 사망했죠. 미국에서는 이라크 민병대의 공습으로 4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국가가 초청한 외빈을 이란 영내에서 암살하는 것은 모든 국제규칙과 인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적시적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가혹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이스라엘은 망나니 범죄자이다. 잔인하고 더러운 범죄를 두고 저항전선에 있는 무자히딘의 복수의 불길이 타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나스랄라 헤즈볼라 사무총장은 우리는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닌 진정한 대응, 실질적 기회, 세밀하게 계획된 보복을 모색 중이다. 무력 충돌이 여러 전선에서 새로운 영내 전쟁 국면으로 전환됐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남은 것은 전쟁터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일루신 76 특별 수송기가 계속 테헤란에 도착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드론과 미사일 수백 발의 소나기 공세에 대비하고 있고 헤즈볼라 등의 가세로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 프리먼은 이스라엘은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의 참여 없이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미일한 삼각군사동맹과 아시아판 나토 추진으로 치닫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 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창설되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에 대해 아시아 안보 지형을 바꿀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통합군사령부 창설에 대해 주일미군 창설 이래 가장 큰 변화이자 70년에 걸친 일본과 군사상 관계에서 가장 큰 개선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아래에서 주일미군에 대한 일정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와 조정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일본이 2024 회계연도 말에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시키는 데 맞춰 미국은 통합군 사령부 신설로 주일미군의 사령부 기능을 강화한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일 간 지휘 통제 연계 강화로 미일 일체화가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나토는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세계 최대의 전쟁기구이다. 창설 이후 대규모 군사작전을 무려 20여 차례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통합한 삼각군사동맹을 출범시키고 한반도 핵전쟁 체제 구축의 서막을 올렸다. 나아가 미국은 미일한 안보협력각서를 발판 삼아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계를 강요하고 삼각군사동맹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일한 안보협력각서의 목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영내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보장이라 명기하고 있다. 미국이 미일한 군사동맹을 아시아판 나토로 확대하고 유럽 나토와 결합하여 세계적인 다국적 전쟁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 한국군은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로 볼모로 전락했다. 동북아에서는 물론 인도태평양에서 그 너머의 분쟁 지역에까지 미군의 충견, 자위대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다. 미일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반도의 운명을 내던져버린 윤석열 정권은 친미친일 4대 매국의 가장 악명 높은 전쟁광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상은 자주연합준비위원회의 성명이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사령관 러 캐머런은 미군은 한국의 모든 위협에 대응한다. 미국과 한국 상호방위조약에는 적을 거명하고 있지 않다. 2차 세계대전 때 제국주의 일본은 한국의 실존적 위협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일한 안보협력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망언을 남겼습니다. 미주 양심수 후원에는 미일한 프리덤 엣지 다영역 훈련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승인, 그리고 8월의 핵작전 시나리오인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 예정되어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 외무성은 한미가 핵과 재래식을 통합한 아이언메이스 24 도상연습으로 파국적 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 세계가 전례 없는 핵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이 한일 등 추종국들을 핵동맹 테두리 내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비난하고 3자 멸망시간표를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휘 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 통합군 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대규모 무력 분쟁에 대한 준비에 착수한 것이라며 중국, 조선의 파트너들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가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 메드베데프는 미국의 정치가들은 정신병자이다. 국제정세가 극도로 긴장되게 한 원인은 서방의 완전한 무책임성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절대적인 무관심에 있다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 와중에 2차 대전 전범국 독일이 2일 유엔 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일본도 곧 들어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러 캐머런은 2023년 상원군사위와 2024년 하원군사위 청문회에서 유엔 사령부는 유엔 평화유지기구가 아닌 미국 지휘하에 있는 다국적군 사령부이다라고 연이어 고백했는데요. 미국은 1975년 유엔 총회에서 해체를 결의한 이 유령기구를 영내 유사시 병력 동원을 위한 통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색깔혁명이 진행 중인 베네수엘라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대선에서 야당 후보인 곤살레스가 승자임을 인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한 미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당국이 베네수엘라의 권위를 존중하고 베네수엘라 내정에 개입하지 말 것을 거듭해서 요구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7월 28일 2025-2030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국가선거위원회는 마두로를 51.2% 득표율로 승자로 선언했으며 이는 곤살레스보다 7포인트 높았고 투표율은 59%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여러 도시에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시위가 일어났고 보안군과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미확인 사망자가 17명으로 알려지고 100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는 전세계 180여 개국 800여 명의 선거업조보단을 초청했고, 베네수엘라는 1998년 이후 25년간 30여 차례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선거 시스템의 조작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한편 이번에 선거를 참관한 전미 변호사협회 회장 수잔 아델리는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했으며 대중적인 시민 참여의 사례이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승리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미국의 내정 간섭, 친미 극우 야당 반혁명 세력들을 동원한 정권 교체 기도이다. 야권 대권 후보 마차도는 반정부 폭력 시위 조장,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찬성, 미국의 군사 개입 요청 등으로 대법원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자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위키릭스 폭로에 따르면
야당 대표 마차도가 설립한 NGO 단체 수마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NED, CIA 외곽 단체죠. 민주주의 국가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고 2005년에는 부시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기도 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파시즘과 제국주의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미국의 불안정화 시도가 계속되면 브릭스 국가들에게 석유와 가스 개발 권리를 줄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그린베레 출신의 고드로가 베네수엘라 정부 전복 쿠데타 혐의로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2020년 5월 준군사 침공작전이었던 기드온 작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연임에 성공한 마두로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방글라데시 역시 정치적인 태풍 속에 있습니다. 최근의 폭동 시위 사태로 하시나 총리가 사임하고 인도로 도피한 가운데 미국이 지원하는 85세의 친서방 경제학자 유누스로의 정권 교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장기 여성 총리인 하시나는 오랫동안 미국과 갈등하며 브릭스 가입을 추진해왔고 미국 민주주의 기금 NED는 방글라데시 NGO 단체에 매년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2021년에만 40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요. 400여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한 인구 1억 7천만 방글라데시의 이번 소요 사태에도 미국 색깔혁명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과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B-52 전략폭격기 업그레이드에 약 150억 달러, 한화 20조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B1과 B2 폭격기가 퇴역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생산한 지 62년이 지난 B-52 기종을 엔진과 레이더를 바꿔 고쳐 쓰겠다는 겁니다. 주력 핵 삼축 체계가 무너진 미국의 고육지책입니다. 예멘 소식입니다. 후티군은 미국 MQ-9 드론을 7번째로 격추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미국 항모에 대한 후티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중부사령관은 국방장관에 보낸 비밀 서한에서 홍해 영내 군사작전이 후티의 공격 억지에 실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니제르 미군이 8월 초 철군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9월 15일 철수 시한을 앞당긴 것인데요. 미군이 떠난 자리엔 이미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래저래 미국의 뒷모습이 초라합니다. 한편 니제르와 말리는 영내 테러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우크라이나와 외교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84구의 시신을 실은 트럭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자지구로 보냈습니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팔레스타인 시신은 대량 묘지에 매장됐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구금시설 내의 가혹한 처우와 고문에 대한 서방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유엔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구금 중 최소 54명이 사망했으며 고문 등 국제인도법 위반이 행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군 9명이 팔레스타인 수감자 학대 혐의로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요. 이들에게 차마 말로 옮길 수 없는 성폭행을 당한 인질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전장에서는 이스라엘군 최소 10,000여 명이 사상했고 매월 1,000여 명이 추가 손실을 보는 것으로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해외 부동산 추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국 록스타 스팅으로부터 7,500만 유로 약 1,120억 원 상당의 투스카니 와이너리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세입 부동산 등록국에 따르면 젤렌스키가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500억 달러를 구걸한 2주일 뒤인 7월 말에 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6월에 5만 5천 명, 7월에 6만 명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젤렌스키는 모든 걸 잃었고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다국적 기업 블랙록이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토지 47%를 매입했고 그 땅에 우크라이나 군인 매장의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 대리전에 망해가는 나라의 참혹한 실상입니다. 단신입니다. 말레이시아와 튀르키예가 브릭스에 가입을 신청한 가운데 태국과 베트남도 브릭스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프라보오는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과 회담을 하고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11월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도의 러시아 석유 수입이 2022년 0.2%에서 2024년 6월 4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 소비가 소비 지출이 붐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질 임금은 14%, 상품 서비스 소비는 약 25% 증가했고 실업률은 2.6%로 소련 붕괴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직공의 급여는 2021년 12월 약 300달러 수준에서 현재는 1,400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이 처음으로 세계 10대 산업국에서 탈락해 4계단을 하락한 12위를 기록한 것으로 타임지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18세 미만 4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이고 EU가 첫 빈곤 퇴치 전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인구의 55%가 빈곤층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분기에 중산층 47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브릭스 가입을 철회하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후과이죠.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아프리카 토고가 사헬 국가와 롬의 항구회랑 구축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통합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러시아와 리비아는 경제협력 확대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2011년 나토 침공으로 붕괴된 리비아가 평화를 이룰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레이트와 에티오피아가 현지 통화 거래와 은행 지불 시스템 연결에 합의했습니다. 각국 군사 동향을 살펴보죠. 미군이 7월 초 남중국해에서 중국군과의 대규모 전자전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가로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필리핀에서 철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흑해에서도 미군의 전자전 패배는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러 해군이 알래스카 인근 지역까지 항해하면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양국군 전략폭격기 합동 순찰도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이어 아프리카 탄자니아, 모잠비크와도
합동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캄보디아 리암 해군기지가 올해 말 완공 예정입니다. 한편 베트남 군함이 7월 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입항했습니다. 러시아 군함은 6월에 이어 7월 말 또 쿠바 하바나에 입항했습니다. 쿠바는 정기 방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러시아 해군이 발트해, 북해, 태평양 함대와 카스피해 함대 전 해군의 주요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전술 핵무기 훈련 3단계로 모형 핵탄두를 탑재하는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미국이 2023년 핵무기 200여 개를 보강해 냉전 이래 최대 핵무기고를 추가했습니다. 누구의 핵 위협을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의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반대가 49%, 찬성이 45%인데요. 러시아는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독일에 배치하면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한편 서방이 냉전 종식 후에 방공망 개선에 투자를 중단하면서 러시아가 나토의 공중 우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류경원의 국제평화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